네, 이번 시간은 뇌 지주막하 출혈, 서브아라크노이드 헤모리지가 의심되는 환자에서 우리가 진단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드리길, 그죠? 원인과 윌리스 고리, 특히나 그죠? 해부학적으로 윌리스 고리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헤모리지를 유발할 수 있는 거에는 외상성도 있을 것이고 자발성, 스폰테니어스도 있을 텐데 특히나 그죠? 외상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자발적인 요인으로는 뇌동맥류가 터질 수 있다.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윌리스골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는데 혈류가 이렇게 흐르다 보면 그쵸 뭔가 분지, 바이퍼케이션이 형성이 되는 곳에선 이렇게 혈관을 그쵸 막 건드리는 거죠. 혈류가 굉장히 이제 헤모다이나믹한 스트레스를 받는 부위에서 그쵸 이렇게 이제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커지게 되는 동맥류가 형성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주변을 이렇게 압박하게 되면 특히나 신경이 눌리게 되면 신경학적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이게 터지게 되면 그쵸 럽처가 되게 되면 주변으로 그쵸 혈액이 침투하게 되겠죠. 특히나 이런 지주막하 공간으로 그쵸 스며들게 되면서 영상학적으로 우리가 이런 특징적인 소견을 획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요 첫 번째 뇌CT를 찍어봅니다. 이렇게 서브아라크노이드 헤모리지가 의심되는 경우는 우선적으로 뇌CT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출혈 소견을 보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번 시간은요. 진단 방법 중에서도 뇌CT 위주로 좀 설명해 드릴 거고 당연히 이제 다른 전반적인 것도 설명해 드리지만 중심은 뇌CT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좀 소견을 설명드려 볼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은요. 별 모양을 찾으시면 됩니다. 딱 보이죠? 별 모양이 이렇게 보이죠? 왜 이렇게 별 모양이 보이나요? 저한테 예전에 질문 주신 분이 있어요, 실제로. 한 2달 전인가? 그쪽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자,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제 윌리스 골이 그쪽 주변부로 출혈이 발생하게 되면서 그쪽 스며들기 때문에 주변부가 이렇게 음영이 고밀도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하죠. 윌리스 골이. 자, 앞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지금 엔테리얼 세레브랄 알터리겠죠? ACA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내 동맥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게 지금 미들 세레브랄 알터리쯤 되겠죠. MCA다. 중내 동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안테리얼 세레브랄 알터리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여기가 아마도 안테리얼 커뮤니케이팅 알터리다. 그래서 우리가 전내 교통 동맥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뒤쪽으로는 이렇게 포스테리얼 그 세레브랄 알터리죠. 그래서 이거는 후내 동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사이를 연결하는 게 posterior communicating artery, 그러니까 후내 교통 동맥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쵸 주변부로 조형이 되니까 이렇게 별 모양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건요. 자, 무조건 이렇게 완벽한 별 모양이 생기는 건 아니다. 자, 일부만 이렇게 조형되는 경우도 있겠죠. 왜냐면 자, 출혈 부위가 그쵸 뭔가 이제 구석진 데서 나타나거나 그쵸 뭔가 이제 구석이 뭔가 이제 그쵸 이렇게 다 전파되기는 힘든 부위 아니면 또 우리가 출혈이 발생하고 나서 촬영을 하는 시점 간격 그쵸 이 시간도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일부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별을 찾기보다는요 우리가 이렇게 판독을 할 때 좌우를 항상 그쵸 보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가장 좋은 대조군은 그 환자의 그쵸 그 반대쪽 서로를 항상 그쪽 이렇게 비교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양쪽을 봤는데 어라 여기는 왜 하얗지 여기는 왜 검었지 보통은 검해야 되죠. 그쵸 검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하얀 걸 보니 아 이게 아마 출혈 부위로 생각이 된다. 그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그쵸 볼 일은 없겠지만 보통 노멀 베리에이션 있죠 이런 것들. 자, 모든 사람이 혈관 구조가 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다르거든요. 특히나 조금 유별나게 다른. 그런데 이제 그죠. 별다른 뭐 문제는 없이 잘 지내고 계시는 분들, 그런 노멀 베리에이션도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만약에 시술이 필요한 경우는요. 우리가 정확하게 그죠. 또 애뉴리즘의 위치를 또 찾아야 될 경우는 우리가 엔지오그래프를 할 수 있겠죠.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일단은 뇌CT를 먼저 찍어보고 그쵸 확진을 위해서는 이 위치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런 단면을 활용할 게 아니겠죠.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엔지오그래피를 확진으로 쓴다. 이것도 그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넘어가기 전에 한번 다른 사진을 좀 가져와 볼게요. 자, 제가 지금 그림판에서 하고 있는 거라서 잠깐 시간이 걸립니다. 잠깐만요. 좀 가지고 와 볼게요. 네, 지금 이제 이게 하나의 예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같이 봐주면 좋을 소견도 있죠. 이렇게 별 주변에 다른 구조들도 같이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헤마토마가 주변에 생길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수도증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실비안 피셔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우리말로는 가쪽 고랑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우리가 시스턴 같은 것도 같이 조형이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영이 높게 나타나니까 이런 주변 구조도 같이 보면 좋겠다. 그쵸?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이 사진에서는요. 지금 여기가 좀 뭔가 그쵸? 하얗게 보이죠? 다른 데가 이렇게 시꺼먼 데에 비해서 뭔가 하얀 게 나타나고 있고 전형적으로 우리가 그죠 완벽한 별이 보이진 않죠. 그죠? 그렇지만 지금 하얗게 그죠 뭔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죠. 전반적으로. 특히나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여기가 지금 어딜까요? 다시 한번 지워볼게요. 자 여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뭔가 이제 여기는 포스테리아 세레브랄 털이 쪽 같죠. 그쵸?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에 지금 뭔가 럽처가 생긴 것 같죠. 그쵸? 뭐 애뉴리즘에 의해서 럽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PCA가 지금 럽처가 된 소견으로 생각이 되고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건 아무래도 뭔가 혈종이 낀 것 같아요. 헤마토마. 당연히 출혈이 발생한 주변에 이렇게 헤마토마가 같이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헤마토마가 같이 동반이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은 게 사실은 지주막과 공간은요. 뇌척수액이 돌아다니는 통로입니다. 자, 뇌척수액은 우리 뇌 안에 그쵸 물이 이제 물의 통로, 수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주변에 윌리스 고리 주변으로 여기 있죠, 여기. 요런 부위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 사진 지우고 나서 다시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자, 그게 바로 시스턴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또 이쪽 있죠. 요쪽 부위 보통 여기서 나타나는데 여기가 바로 실비안 피셔라고 하는 가쪽 고랑이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근접한 부위이기 때문에 그쵸? 고랑이긴 하지만 이쪽으로도 같이 음영이 밝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니 여기도 같이 보자. 그쵸? 이렇게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두증 역시도요. 왜 나타날 수 있냐면 이거는 대표적인 이제 서브 아라크노이드 헤모리지의 합병증 중에 하나입니다. 자, 뇌척수액 쪽, 그쵸? 원래는 이런 거랑 이제 관련해서 수두증이 생기는 건 알고 계시죠? 그쵸? 뭔가 이제 통로가 막히거나 또 지나치게 생성이 많이 되거나 배출에 비해서 그랬을 때 수두증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주막과 공간으로 출혈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예기치 못한 그쵸? 양의 액체가 흘러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역시나 수두증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시꺼먼 음영으로 같이 보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나 또 여러분들이 뇌실 내에 그쵸 벤트리클 내에 그쵸 출혈 소견이 동반된 건 아닌지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쵸 이런 것들 같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그쵸 우리가 정확하게 좀 보기 위해서 이게 바로 엔지오그래프거든요. 이거는 제가 다음에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 어쨌든 그쵸 그 우리가 윌리스 고리처럼 생겼어요. 보시면 그쵸 막 혈관이 보이시죠 이렇게 뭐 그냥 바로 적용시켜도 돼요 그냥. 그런데 지금 여기 부위가 아무래도 그쵸 PCA 부위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포스테리어 세레브랄 털이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엔지오그래피를 하는 이유는 정확한 애뉴리즘의 뭐 럽처라든지 그쵸 출혈 부위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그쵸 다음 시간에 좀 설명드릴게요.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어쨌든 확진은 이렇게 하는 거 아시겠죠? 그럼 다시 한번 지워볼게요. 제가 이제 그쵸 이 시스턴 같은 것 좀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일단 그쵸 요쪽 부위가 아무래도 같이 동반이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실비안 비슈어 부위고요. 그 다음에 요쪽 부위가 아무래도 그쵸 여기가 바로 시스턴입니다. 그러니까 뇌의 물탱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시스턴이라고 하는 거는 그쵸 뇌 수조라는 말인데요. 정확하게는 여기는 이제 앰비언트 시스턴이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도 뇌 척수액이 돌아다니는 통로이기 때문에 뇌 지주막하 공간으로 출혈이 형성이 되면 그쵸? 이렇게 흘러 이쪽에도 음영이 밝아질 수가 있는 거고 주변부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이 봐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정리해 볼게요. 자, 우선 우리가 지주막하 출혈이 의심이 된다라고 했을 때 내 CT를 일단 찍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출혈이 소견이 보이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럼 우리가 이 출혈을 확진하기 위해서 위치를 찾아야 되잖아요. 애뉴리즘이라고 하면 정확한 위치를 찾아야 되고 또 시술을 하려면 또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되니까 엔지오그래피를 그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엔지오그래피는 대표적으로 MR 엔지오랑 CT 엔지오가 있거든요. 이 MR 엔지오라고 하는 거는 보통 애뉴리즘, 터지기 전에 애뉴리즘을 좀 차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크리닝 목적으로 보통 90% 이상 발견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 CT 엔지오는요. 또 우리가 응급 환자에서 보통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3D로 또 그쵸 구성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뇌CT를 분명히 그쵸 증상이 의심돼서 찍어봤는데 소견이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추가적으로 뭘 해볼 수 있냐면요. 요추천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당연히 요추천자를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뇌척수액 같은 거 뽑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뇌지주막하 공간에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드렸죠. 뇌척수액이 흘러다니는 데가 출혈이 그쵸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검출할 수가 있겠죠. 그쵸,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요 또 하나 그쵸 얘기 드릴 게 있는데요. 자, 지금 이 그림 있죠. 자, 이게 바로 우리가 DSA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엔지오그래피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엔지오그래피 중에서도 골드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죠. 뭔가 그렇죠. 선명하고 그래서 해상도가 굉장히 좋은데요. 그 이유는 자, 이거는 조형제를 일단 넣고 이미지를 획득합니다. 그 다음에 조형제를 넣기 전에 이미지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쵸 이 배경 그러니까 배경을 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선명하게 해상도가 높은 영상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골드 스탠다드다. 그러니까 확진 검사 중에도 골드 스탠다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DSA는 제가 뺀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디지털입니다. 디지털 서브트랙션 그쵸 서브트랙션 엔지오그래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그쵸. 우리가 뭐, 검사를 했는데, 그쵸. 심지어 이제 조영술까지도 했는데, 뭔가 이제, 그쵸. 소견이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면, 그 혈관이 연축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원인은 정확하게는 그쵸. 규명이 안 되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출혈이 발생하게 되면, 일단 지혈의 입장에서는, 그쵸. 이런 스파즘이 생기는 게 아무래도 이득이 될 것 같지만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스파즘이 생기게 되면, 2차적으로 뇌허혈이 생기게 되겠죠. 이스케미아가 생기게 되면서 이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사망이 생기게 되고 또 추가적인 그쵸, 신경학적 증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베이조스파즘 역시도 아까 제가 수두증처럼요. 중요한 합병증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검사를 해도 안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다시 재검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제가 전반적으로 브레인CT, 그리고 요추천자, 엔지오그래피까지,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모듈들, 그리고 또 우리가 골드 스탠다드 뭐라고 말씀드린 건지 다 기억할 수 있겠죠? 그럼 제가 이제 그쵸, 진단까지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합병증과 치료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려봐야 되겠죠? 네, 일단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